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와 함께하는 사단법인 아침의 사기 에너지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아침의 정다희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강 원자력과 기생충이라는 주제로 단국대학교 기생충학과 서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이며 사회는 서울대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랑 같이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동기입니다. 서민 교수는 이제 사실 지금도 뭐 웃기지만 사실 제 예과 1학년 들어올 때부터 우리 주변 학생들 다 웃길 정도로 코미디언 같은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웃기고 재밌고 하는데 서울대를 어떻게 들어왔지? 뭐 이런 걸 고민할 정도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들 이런 것들이 뭐 널리 퍼져서 다들 잘 아시지만 그때는 뭐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벽에 서민 낙서를 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보고 막 크크 웃다가 뭐 변비 걸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뭘 하나 봤더니 또 기생충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야 이런 신기한 일을 또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그래서 요즘은 또 이름도 열대야약 것이라고 아마 바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는 굉장히 또 이 글도 잘 쓰고 촌철살인 같은 걸 하니까 굉장히 사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글을 쓰면 사람들도 단순히 처음엔 재밌어서 보지만 사실은 또 그 안에 또 뼈가 있는 그런 글들을 쓰고 또 최근에 와서는 정말 이 그 사회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이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잘못된 정치적으로 이제 몰고 가는 이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 편파적으로 데이터와 관계없이 몰고 가는 그런 거에 대한 또 저항을 여지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칭찬도 하지만 또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뭐 그거 없이 꺼리낌 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서 정말 아주 제가 보면 훌륭한 친구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고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서민 교수 강연을 듣고요. 질문은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도 이 전문적인 질문 하지 마시고 이 넌센스 질문 이런 거 하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민 교수 소개드립니다. 네. 저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뭐,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좀 조예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좀 좋은데, 그런 얘기 전혀 없이, 저의 어린 시절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목은 원자력과 기생충을 잡아놨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욕먹는 것 자체는 별로 이렇게 무섭지가 않은데 원자력 강의를 해달랐을 때 제일 무서웠고 이거를 좀 거절을 더 오래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좀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게 됐고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가 아는 원자력에 대해서 좀 많이 담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리고 원전과 관계를 찾아보니까 원자력 이제 거기 뭐 단톡방에 쓴 대로 원자력 병원에 아는 선배가 몇 번 간 적이 아마 제가 원자력과 유일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 할 때 탈원전을 또 찬성했던 이 좌파 시절에 그런 또 어두운 과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요. 재생에너지는 진짜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이 이제 2021년 보면 원전 27.4%, LNG 29.2%, 석탄 34, 태양광이 7.5% 정도 이제 발전 양만 보면 그런데 발전 설비는 그렇지도 않아. 발전 설비는 그러니까 원자력 보시면 설비 용량이 17이고 그러니까 원자력은 설비 용량보다 발전량이 훨씬 많은데 이 뭐냐 그 신재생은 설비 용량보다 발전량이 훨씬 적잖아.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를 왜 하는 거야? 그렇죠? 야, 참 나중에 이제 뭐 탄소 중립안 보면 26%에서 원전을 갖다 6%로 축소한다 그러는데 와 언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탄소 중립 아니 갖고 원전 축소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기름 많이 쓰는 사람들 특징이 이거잖아요. 정속 주행을 하기보다는 속도를 막 과속과 감속을 막 하면은 기름을 더 쓰잖아. 그래서 기름값 아끼는 습관이 그거잖아. 급가 감속을 피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그 재생에너지가 그 발전량이 막 많아지면 막 전기를 뭐 차단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그 자동차 그 정속 주행 대신에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는 건 속도를 수시로 변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독일의 전력 생산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가 더 많아야 되잖아. 그렇잖아. 분명히 그렇잖아. 근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별로 차이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 태양광하고 풍력이 이게 안정성이 없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수시로 얘네들을 갖다 중단시키고 그리고 석탄하고 가스를 갖다 출력을 조정해야 돼서 그래서 연료 소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온실가스조차도 그러니까 돈도 훨씬 많이 들고 전기세도 많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해도 사실은 이렇게 큰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전의 허구성이죠. 그리고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 보세요. 프랑스가 원전 많이 쓰는 프랑스가 0.9, 독일이 1.9, 우리나라 1.7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그 과연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서 그 원전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 이거 진짜 허구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뭐 전기세 저는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 측면에서 원전은 태양광보다 5.7배 효율적이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한국전력 적자는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이게 이제 2021년까지만 해도 적자가 10조밖에 안 됐는데 한 해 2022년에 24조가 됐어. 이게 왜 그러냐? 당연히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LNG를 사서 쓰는데 이게 LNG 값이 올라가서 그리고 탈원전도 다른 거 그리고 탈원전하고 LNG 값 올라가고 한전 이래갖고 지금 한전이 와 진짜 적자가 눈덩이잖아.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한전? 그러니까 탈원전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원래 짓기로 한 것들이 다 지워지고 이랬다면은 지금 원자력 발전 비중이 35에서 40% 정도 됐을 것이고 그리고 LNG 가격이 폭등하더라도 이게 위기를 좀 그래도 지금 같은 그런 위기는 없지 않았을까. 한국전력 영업이익 보세요, 영업이익. 2017년에 4조 9천억 흑자를 보이던 것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0년에 왜 갑자기 4조가 흑자가 됐지? 코로나 때문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린 5년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제일 열받는 게 이거예요. 한전공대. 이 한전공대라는 건 왜 세웠을까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한국 한전공대가 없어도 한전에 우수한 사람들이 몇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고 나름대로 우리나라 한국전력의 그러니까 전기 공급에 충실히 기능을 잘 수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 자체가 문제가 된 적은 없는데 굳이 한국전력에 취직하겠다는 한전공대를 또 만들어. 이걸 보시면 이 한국전력이 전부 다 이 적자가 30조인데 이 한전이 이 돈을 다 내는 거야. 올해 700억 이상을 투입한다. 미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더 열받는 게, 그 2009년, 2008년 그 반값 등록금 시기가 격화되던 그때부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 교수 월급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호봉을 통해서 임금 상승은 됐을지언정 이 호봉의 단가는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대학이 다 재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까 교수들의 얼굴도 다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공대는 와, 뭐 연봉도 되게 세더라고요. 2억 4천, 1억 8천. 와, 진짜. 이거 보니까 잠깐 열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교수 월급이 적어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정공대를 만들고 이걸 유지시키는 이건 진짜 범죄 아닌가, 이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왜 한정공대가 생겼을까? 여전히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에 원정 교육과정도 없었어요. 근데 이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이제 원정 교육과정 만든다고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겁니다. 뭐 웃긴 게 한두 개가 나겠냐면은 2022년 2월 25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갑자기 탈원전을 안 한 것처럼 코스프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전 앞으로 60년 동안 활용해야 된다. 원전의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탈원전에 대해서 판이 좀 가해지니까 갑자기 김어준도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현 정부는 탈원전을 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도 나는 뭐 원전을 뭐 안전하게 쓰라는 거지 탈원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웃기지 않습니까? 향후 60년은 원전을 기존 원전으로 활용한다. 아니 아까 분명히 계획 보면은 원전이 26%에서 6%로 죽인다고 써 있는데 2050년까지 60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됩니까? 이분은 정말 이런 그 순발력이 있어. 그래서 이 매일경제에서 이런 비판하지 않습니까? 임기말 되니까 탈원전 한 적 없다고 우기는 정권. 느닷없는 임기말 친원전 발언은 이례적이다. 계속 그 탈원전 데모지를 해오다가 갑자기 탈원전 반대 서명이 100만을 넘었을 때의 말 한마디 않다가 원전 안 돌려도 전기 남아난다 그랬다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조금 이제 분위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월성 1호기를 폐쇄했고요. 신한울 1, 2호기 준공 지연했고 신한울 3, 4호기 교술 중단했고 신고리 5, 6호기 569기는 어떻게 됐지? 중단했나? 그래서 이로 인한 소지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노후 원전을 갖다 폐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 40년 정도 운영하면은 노후 원전이 되는 거니까 폐쇄해야 된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운전면허 같은 거죠. 운전면허를 18살 따잖아요. 그러면 한 10년마다 적성검사 받잖아. 적성검사 받고 다시 또 10년 또 하고 이 원전의 그 수명이 그러니까 3, 40년은 수명이 아니야. 그냥 40년 동안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허가 기간이 생겼냐면 미국은 원전을 민간이 하잖아. 그래서 이 그러니까 독가 좀 방지하려고 그냥 40년 동안 니네들이 일단 해. 뭐 이렇게 한 건데 원전 수명이 아니고요. 실제 원전 수명은 80년이 넘어요. 그리고 원전 운영 단가도 말이죠. 처음에 이제 설비 투자를 막 하더라고 초반에 단가가 높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원전 단가가 낮아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 비용도 되게 싸고 우리나라 원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원전 단가도 되게 낮고 그리고 뭐 연산 운행할수록 발전 단가가 더 낮아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핵 운동가들은 계속 뭐 월성 1호기 늙었어 닫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월성 1호기 정말 아까운 게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인가 한 6천억 7천억 들어가지고 다 이제 수리 다 해가지고 다시 쌩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닫은 거라고요. 그래 놓고는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나는 탈원전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탈핵운동가들, 뭐 원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원전 폐기물 주장하는데 원전 폐기물을 저장하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사실 오히려 문제는 그거예요. 태양광.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이 태양광. 이 태양광 있잖아. 태양광의 그 패널 다쓴 뭐 이런 것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이런 환경.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 태양광 패널 있잖아요. 못 쓰는 패널 이 배출량이 2040년이 되면은 82만 톤이 돼요. 근데 태양광 그 패널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냐? 별로 늘어나질 않는 거야. 이게 보시면 처리 용량 보면 별로 늘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오히려 원전보다 이게 더 폐기물이 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태양광은 있잖아요. 효율을 보나 뭐 쓰레기 이거를 보나 정말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좌파들이 계속 이제 공작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좌파분들이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음모론 퍼뜨리는 거 보면은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앞으로 계속 이분 말씀을 할 건데 여기서 뭐 김익준, 김영희 뭐 이런 걸 나오잖아요. 근데 김영희 변호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예전에 그 장자연 사태 알죠? 장자연 사건. 그러니까 장자연이라는 분이 뭐 어쨌든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거 뭐 조선일보가 범인이다 해갖고 이제 윤지호가 증인 맞잖아. 그 윤지호를 부른 인간이 바로 김영희 변호사예요. 근데 이거 진짜 웃긴 게 이 인간이 그냥 전 그래서 김영희 변호사 이 인간 진짜 참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면 사과도 안 했거든. 근데 이 보시면 이분이 탈핵 법률가 모임 공동대표야. 와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김영희라는 사람이 이 윤지호를 끌어들인 그 인간이 한 말이 뭐냐면 일본에서 매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방사능 누출과 확산이 매독의 원인이다. 매독은요, 트레포네 팔리도 매독균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사선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오히려 아까 그 기생충 보신 것처럼 매독균도 방사능 쐬면은 죽지 않나? 더 죽지 않나? 근데 이 사람 말이 이거예요. 방사능 피폭 처수 면역력이 떨어졌고 매독 환자가 증가한다. 갑상선암이 증가했다. 갑상선암도 문제가 있지만 이건 전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뭐 김익중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이 사람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고등어나 명태를 300년 동안 먹지 말. 300년이나 수치가 어떻게 나왔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선 물질 양이 체르노빌의 10배가 넘는다. 그리고 표고버섯 먹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고등어 안 먹을까? 저는 왠지 먹는다에 돈을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고등어 명태 같은 거 때문에 문제 생긴 적 있나요? 버섯이나 이런 거요? 정말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뭐 암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보고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 좌파분들은 이제 항상 그 책임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김혜정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인데 이 대화를 보면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 1월 달에 이제 월성 원전에서 그 삼중수소 논란 나왔잖아요. 그죠? 삼중수 이제 뭐 벽이 깨져가지고 뭐 방사능 삼중수소가 누출돼갖고 주민들이 뭐 건강이 위협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했던 기억나세요? 이제 이런 게 보도가 되니까 이제 지자체장들이 뭐라냐면 뭐 이렇게 시위하잖아. 월성 1호기 뭐 지고 폐결료 저장조 뭐 파손됐다고 하니까 삼중수소 세니까 누출 대책 마련하 뭐 이러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그 강건욱 교수가 얘기해 준 바에 따르면 월성 삼중수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냥 멸치 1g 먹는 거 비슷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누출이 돼봤자 이게 밖으로 새나간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당시 그 인근 지역의 삼중수소 검출 농도가 평소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 외부로 삼중수소가 누출된 게 아닌데도 이런 식의 그 오마이뉴스 같은 그런 데서 지네가 거짓 가짜뉴스 퍼뜨리고 시민단체가 데모해갖고 기정사실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 월성 1호기 폐쇄에 뭐 정당성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뭐 2, 3, 4호기 가동 중단하는 그런 그 근거를 만드는 거지 지네끼리. 근데 전부 가짜 뉴스야. 그래서 결국 5월 달에 뭐 어떤 뉴스가 났냐면 나중에 민간 조사단이 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 외부로 누출이 없었어. 거의 유의미한 누출이 없었어요. 1년 넘게 조사했는데 누출이 별로 없었어요. 유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충격적이라고 했지만 주민들한테 전혀 피해 줄 만한 내용이 없었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 좌파 단체는 전혀 사과하지 않지.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뭐 인접 지역 주민들 몸속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고 삼중수소는 인공放射선 물질이 있다. 그리고 어찌어찌고 해갖고 근데 외부로 전문가들은 외부로 유출이 없다 그러고 민주당 의원하고 좌파 단체는 유출이 있다 그래. 그럴 땐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 때는 전문가들이 완전 마피아로 매도당하고 시민단체나 민주당 의원,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삼중수소가 뭐 유출됐다라고 이렇게 떠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 탈원전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월성 1호기 폐쇄 사실 이거는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음이 확인된 사건이다. 이렇게 가짜 사건 만들고 가짜 뉴스 내보내는 게 바로 얘네들이죠. 지하수를 통한 부지 외에 뭐 일부 저장 탱크에서 누설이 있었지 외부로 유출된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뭐 어쩌고 마을에 죽어간다. 여기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된다 그러면 누가 여기로 오겠습니까? 신라 문무대왕릉 같은 사적지와 해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다. 광우병과 사드 뭐 지금 이런 식의 일들. 2021년 1월 달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떠들어서 사건을 만들었잖아.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민간 조사단은 외부로 유출된 게 없다라고 나왔잖아. 근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기절할 만한 일. 2022년 9월, 올해 9월 20일에 월성 원전 방사능 오염수 줄줄 샌다. 이런 뉴스가 MBC 단도로 또 나왔어. MBC. MBC는 왜 이러는 걸까요? MBC는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생활하고 있다. 방사능 노출과 추가 사례가 우려된다. 그래서 원전 내부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 기자 이름이 장미쁨이야, 미쁨. 벽에 바닥 부위에서 균열이 발견됐는데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흘러나온다. 수건으로 닦아보지만 소용이 없다. 와, 매일매일 7리터의 방사능 오염수.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1년 전에 이게 1년 8개월 전에 이게 조금 깨진 부위가 있어갖고 누출이 조금 돼갖고 거기를 고쳤다니까? 고쳤는데 그때 유출도 안 됐고 그리고 조금 깨진 부위를 수리했어. 근데 1년 8개월 뒤에 똑같은 뉴스가 나와. 명백한 가짜 뉴스죠, 이거. 더 이상 뉴스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기 써있죠. 그리고 예,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온 이유가 뭘까? 근데 진짜 웃긴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뉴스가 2021년 1월의 뉴스도 MBC가 먼저 보도해요. 그 MBC가 언론중재위로부터 이제 경고를 받고 우리가 좀 오버했다라고 각서를 썼거든요. 미안하다고 썼거든. 근데 2022년 9월에 또 이런 걸 써요. 저는 진짜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MBC가 아주 바보는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MBC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태양광에다 투자를 했어요. 태양광에 투자했으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적인 거야. 근데 여러분, 방송사가 자기네 주가 올리려고, 자기가 보유한 주식 올리려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바로 MBC의
클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MBC를 전원기를 태워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MBC는 정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월성 원전 주변 지역에 삼중 수사가 운영되지 않았다라고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랑 이렇게 합의를 하고서 똑같은 또 보도를 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MBC를 우리 저 비슷한 그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라고 해요. 근데 MBC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이거죠. MBC가 시청률이 점점 떨어져요. 이제 아무도 안 보는 방송이 됐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아주 강력하게 한쪽을 지지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잖아. 그러니까 MBC가 그래서 좌파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MBC가 다시 살아났어. 더구나 MBC 사업까지 팔아가지고 돈도 많아졌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MBC는 지금 아주 하루 2천만이 보는 유튜버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거고, 이것도 뭐 이런 뉴스를 내보낸 것도 뭐 정부에게 어떻게 정부의 그 원전 정책, 탈원전을 갖다 거꾸로 돌리려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뭐 그런 노림수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전하고 달라진 게 지금은 이제 워낙 그 언론사가 많아지고 그리고 팩트 체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니까 예전처럼 이런 이제 바보 같은 이런 기사에 속지 않게 되는 게 우리가 좀 나아진 점이죠. 그래서 그리고 뭐 원전 때문에 뭐 갑상선암 뭐 늘어났다 이런 거 속지 마십시오. 이 갑상선암은요, 우리나라가 한때 갑상선암이 세계 최고였던 거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 갑상선암은 멀쩡한 사람도 한 30% 이상 정상, 그러니까 그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다른 병으로 죽거나 죽은 사람들을 갑상선을 조사해 보면요, 암이 30% 이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갑상선암은 그냥 검진만 하면은 30%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진 횟수가 증가할수록 횟수도 증가하는 그런 게 갑상선암이고 그 대부분이 예후가 좋아. 왜냐하면 이 갑상선암이 퍼져가지고 사람의 몸을 위협할 정도가 되려면 500년, 1000년, 사람이 500살, 1000살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근데 이 원전 가지고 진짜 갑상선암 가지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러고 뭐 제가 하여튼 이런 손독에 속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한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원전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진짜 없어가지고 정말 제가 네